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지하 대피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각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설치한다, 뭐 그런 의미 되겠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공작물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공작물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무슨 단어를 찾으셔야 되냐면요, 신고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작물은 허가받고 설치하는 것 없어요. 자, 원칙적으로 원래 건축물은 허가받고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공작물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종류가 거기 잔뜩 나열되어 있죠. 잔뜩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6m를 넘는이라는 단어 쓰고 있죠. 넘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점차 이제 우리 그 법률 용어들이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이나 일본식 조로 됐던 것을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움이 좀 있어요. 여기 넘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넘는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넘는이란 말은요,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초과의 의미입니다. 초과한다라는 거예요. 초과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한 번 정도 들으셨어요. 초과라는 표현에는 그 수치가 지나야 돼요.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6m를 넘는 굴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은 정확히 수치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6m 1cm부터. 6m 1cm부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반대로 6m까지는, 6m까지 굴뚝은 그냥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설치한다. 신고 같은 것도 안 하고. 근데 6m 1cm가 넘는 굴뚝을 설치할 때는 그때부터는 신고하고 설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는이 초과의 의미다는 것,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럼 나머지 거 좀 읽어봅시다.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8m를 넘는 고가 수조, 2m를 넘는 옹벽 담장,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요,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 철탑이나 주거 상업재 간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다음에 8m 이하의 동그라미 치시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등,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하는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공작물의 종류로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요, 거기 법률 순서에 따라 지금 이제 나와 있지만은 보통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옹2가 나와요. 옹벽 담장이 2m. 그 다음에 광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광고탑, 광고판 4m. 그 다음에 굴6이라는 게 있어요. 굴6, 탐6 그렇게 돼 있죠. 탐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30 하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한 바 없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외우고는 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법률 규정이다 보니까 영원히 안 나온다 그럴 수는 우리가 없어서 보통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제 수치 기준으로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옹이, 광사, 굴육, 탐육, 고팔, 버치, 30 하는 식으로 여러분 좀 읽다 보면은 입에 좀 익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거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2m를 넘는 옹벽 담장이라고 있다고요. 담장. 담장이 있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건축물 개념 정의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랬죠? 그 딸린 시설물 안에, 이 딸린 시설물 안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도 대문이나 담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대문이나 담장이 들어갑니다. 대문, 담장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작물에도 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담장이라도 어떤 건 건축물이고 어떤 건 공작물이냐 구별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건축물로 취급하는 것은 건축물에 딸린 거라는 거죠. 부속된 개념이에요. 부속된 개념. 근데 공작물에서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된 개념입니다. 분리된 개념으로 설치된 것. 건축물과 구별 관계없이 독자적 형태로 설치된 게 있다면 그건 뭘로 취급한다? 그건 공작물로 보는 거예요. 공작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작물 여기 수 채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작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단어 두 개를 머릿속으로 그려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과 분리 개념으로 설치가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도 허가받고 하는 건 없고 뭘로만 신고로만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00페이지 공작물 축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분리신고, 분리신고. 바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작물의 개념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밑에는 옹이광사, 굴육, 탐육, 고팔 해봤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8번에 봤던 것 있죠. 8번은 8m 이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는데 초과의 의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8번에 8m 이하라고 썼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답니다. 그건 뭘로 취급할 거냐라는 거죠. 그건 건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차장이 설치되는 면적이 건축법상의 건축면적으로 산입이 돼버린다고요. 건축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8m 이하의 그 기계 주차장에 한해서만 공작물로 취급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 구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아직 뭐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세요. 이제서 이제 건축물과 공작물 개념 설정이 끝난 거니까. 자, 그럼 교재는 다시 423페이지 되돌아오세요. 교재 423페이지 되돌아오시면은 거기 핵심 다잡기라는 것도 있죠. 용어의 설명이 관계되는 건데, 자, 건축법은 현실적으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이 뭡니까?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개사 업무라는 게 뭐예요? 집 짓는 게 중개사 업무입니까? 그건 건축업자 업무고, 중개사 업무라는 게 건축물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구성관계를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 있는 걸 묻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사용되는 용어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 용어 형태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기억본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의 동그라미 치시고,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우리가 부속 건축물이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키워드 하나만 찾으면 돼요. 분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분리된이라는 단어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그 단어하고 맞춰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순간 착각을 한다고요. 부속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하면은 부속 건축물이가 뭐다 이렇게 착각을 하신다는 거지. 그 부속이라는 표현이 다른 개념이잖아요. 부속이라는 게. 그래서 분리 개념으로 설치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농가주택이 있다고 봅시다. 농가주택의 경우는 또 필요하면 창고 짓죠. 바로 그 창고가 여기서 말하는 부속 건축물 개념이라고. 근데 본체하고 떨어져 지어져 있잖아요. 본체하고 떨어져 지은 것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속 건축물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지 부속된 건축물이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부속은 붙어 있다는 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니은번 거실입니다. 거실의 개념 설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거실에서 애들 뛰어놀면 뭐라고 그럽니까? 방에 들어가 놀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건 이제 사회적 표현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법률상의 거실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이걸 가지고 거실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방도 법률상으로 표현할 때는 거실의 일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방이라는 것도. 그래서 거실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방과 구별되는 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번의 지하층 개념 설정이 나옵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하층이라고 말한다고요. 자, 지하층은 최근에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고 지하층은 여러분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층에 관한 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층이 자, 그림을 좀 보세요. 칠판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지하층 개념의 선부터 자,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지표면이고 건축물이 지어지네요.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이렇게 지어졌다고 한번 합시다. 자, 건축물에서 우리가 이제 층고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개층의 높이라는 게 있어요. 일개층의 높이. 일개층의 높이, 층고는 정확히 따지면 그림으로 보시렵니까? 자, 이렇게 1층의 바닥면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밟고 계신 타일 바닥 윗부분,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층의 건물이 있죠. 자, 위층의 건물에 거기 바닥 면적 있죠. 바닥 있죠. 바로 여러분 위에 있는 층의 그 바닥, 그 타일 바닥 윗부분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개층고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밟고 계신 부분부터 위층의 여기까지.